자기 작품 갖고, 그 다음에 윤서 씨 작품 갖고 해볼 테니까. 자, 먼저, 수연이가 발단 부분, 모르포나비 발단 부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읽으면 되나요? 먼저 읽으면 돼. 네. 발단. 온세여고의 방과후 문예창작 강사로 채용된 효재. 교사와 학생들은 그런 효재를 연예인 보듯 대한다. 그도 그럴 것이 그녀는 교장의 딸이자 과거 문제와 관찰 프로그램 나비효과에 나왔던 유명인이기 때문이었다. 잠깐만. 자, 여러분들은 이제 이 합평하는 태도도 중요한데, 우리 채은이야 문창가를 나왔으니까 합평을 많이 해봤겠지만, 우리 이제 두 분은 합평을 할 때 잘 듣고, 내가 말해줄 게 뭔지, 내가 여기서 문제점이 보이는 게 뭔지, 이게 작가적인 관점을 기르는데 굉장히 합평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메모를 잘 하면서 여러분의 그 소중한 말 한마디가 친구의 앞으로의 미래를 더 좋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발단에서 선생님이 항상 뭐가 중요하다 그랬지? 윤서? 그 사건의 씨앗이 중요. 그렇지. 지금 여기서 보이는 게 뭐야? 효재가 어떤 여자 고등학교에 선생으로 왔습니다. 그것도 중요한데, 그거는 상황이고, 지금 네. 여기서는 문제와 관찰 프로그램. 이게 이제 그 하나의 발단에서 이 씨앗이 보이는 거야. 지금 네. 문희 씨는 우선은 나하고 공부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잘 듣고 내가 이따 물어볼게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네. 것만 지금 보이는 것만 하면 돼요. 계속 읽어보자. 하지만 효재는 그러한 반응들이 당황스러운데 나비효과는 16년 전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효재의 존재를 알린 것은 규현이었다. 규현의 엄마 은숨은 나비효과의 메인 작가였고 방송작가상 또한 받았었기에 규현이 효재의 어릴 적 모습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찾아내기란 쉬운 일이었다. 규현을 시작으로 한 명, 두 명에게 퍼지기 시작하는 소문. 그리하여 많은 아이들이 효재에 대해 알게 된다.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제 다른 인물이 하나가 더 나왔죠. 그래서 지금 발단의 씨앗은 예전에 16년 전에 했던 그런 프로그램이야. 근데 지금 효재라는 인물은 원래 메인 주인공이고, 그 다음에 규현이라고 하는 그 지금 또 하나의 중심축이 되는 주인공이 나왔는데, 여기서 연결되는 게 뭐야? 규현의 엄마인 은숨과 효재와 효재의 가족들과의 연결성이 있다는 거, 거기까지 잘 지금 두 분은 이해하면서 보기 바랍니다. 계속 읽어보자. 그러한 관심 속에서 그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 하나로 수업을 가르치는 효재. 하지만 학교 설명회를 들으러 온 은숨과 16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면서 효재의 인생은 다시금 꼬이기 시작한다. 효재와 은숨은 말싸움을 벌이게 되고 그 장면을 본 누군가가 소문을 퍼뜨리게 되면서 여러 가지가 와전되어 떠돌아다니게 된다. 그리고 그 소문은 당연히 규현의 귀에도 들어가게 된다. 이미 은숨에게 효재의 난폭함에 대해 들어왔던 규현. 규현은 엄마의 말이라면 다 수긍을 하고 살아왔기에 원래 그랬던 것처럼 효재의 이미지를 더욱 실추시키는 소문을 퍼뜨린다. 하지만 그런 규현의 행동을 효재가 목격하게 되고 그제야 은숨의 딸이 규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규현이 거슬리기 시작하는 효재. 지금 여기서 발단해서 지금 와야 될 것들은 다 왔는데, 우선 내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기 전에 이따가 이제 합평을 통해서 다른 친구들의 얘기를 좀 물어보면서 할게요. 자, 전개는 우리 문희 씨가 한번 읽어볼까요? 교현을 향한 효재의 삐딱한 언행은 곧바로 기중에 의해 발각된다. 그리하여 기중과 효재는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게 되고 진숙은 제3자 마냥 상황을 회피한다. 한편 은숨은 효재를 마주친 뒤 나비효과의 출연자들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획을 하게 되고 얼마 안 가 효재는 제작진의 연락을 받게 된다. 아버지 기준과 함께 방송에 나와달라는 부탁을 단번에 거절하는 그녀. 하지만 은숨은 효재를 놓치고 싶지 않다. 나비 효과의 수많은 편 중 효재가 나왔던 회차가 시청률이 높기도 했고 무엇보다 교연을 싫어하는 효재를 골탕 먹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제작진들은 기중의 학교까지 직접 찾아가 기중을 설득하고 기중은 은숨을 믿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이미지를 완벽히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제안을 받아들인다. 효재는 1학기가 끝나기 전에 방과 후 수업의 결과물을 보여주는 온세예술제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그리하여 온세예술제에 온 힘을 쏟아붓기로 마음먹는 그녀. 기중은 효재가 시인이 되는 것을 극심히 반대했기 때문에 그런 기중의 앞에서 자질을 보여준다는 건 그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뜻깊은 일이었다.
그렇게 차근차근 아이들을 가르치는 효제. 한창 방황하던 고등학생 시절 한 시집에서 읽었던 모르포나비라는 시를 통해, 그리고 여태까지 자신이 써왔던 시들을 통해 아이들이 글 쓰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게끔 알려준다. 이 와중에 교연은 은숨이 효제를 섭외하는 것에 힘을 쏟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 은숨을 돕기 위해 착한 척을 하며 효제에게 접근한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번번이 실패한다. 결국 교연은 글로 효제에게 다가가기로 마음먹는데, 그녀가 문예창작 수업 시간만큼은 즐겁게 진심을 다하는 게 눈에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글을 써가는 교연. 효제는 그런 교연을 경계하면서도 글만큼은 다른 아이들과 차별 없이 대한다. 여기서 지금 보여지는 것은 전개에서는 뭐 이제 부수적인 인물들, 뭐 이제 보면은 기중과 또 기중의 어머니 진숙이 나오고, 그러면서 중요한 게 이야기가 되는 과정이니까 저기 효제와 그다음에 규용 간의 갈등인데, 여기서 가장 지금 내가 눈에 잘 보이는 것은 뭐 어떤 그런 기술적인 전개 부분도 그렇지만, 여기서는 효제가 다른 거는 다 막혀 있고 다른 거는 다 받아들이기 싫어도 글만큼 시라는 걸 통해서는 진심을, 마음의 창을 열고 진심으로 세상과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거 부분은 가장 내가 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까지. 하지만 기중은 이런 효제를 다시 한번 가로막는다. 같이 프로그램에 출연하자며 효제를 꼬드기를 한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조건 해야 한다는 기중의 강압적인 태도에 똑같이 맞서는 효제. 그렇게 둘은 큰 싸움을 벌이게. 기중은요, 효제의 아버지죠. 그렇게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윤서 위기 한번 읽어볼까? 답답한 집을 벗어나 학교에 도착하면 문예창작 수업에 열심히 임하는 효제. 효제에게 수업은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소통 창구이자 숨통이었다. 그런 효제를 보면 교연은 점차 글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데, 자신을 통제하고 억압했던 은순과 달리 글은 모든 걸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어떠한 글을 써오던 칭찬을 해주고 열심히 피드백을 해주는 효제 덕분에 교연은 점차 목적이 있는 글이 아닌 쓰고 싶다는 의지 하나로 글을 쓰게 된다. 하지만 효제를 섭외하기 위해 나타난 제작진으로 인해 둘의 사이는 다시 멀어지게 된다. 효제가 스트레스 받는 모습을 보며 웃음이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면서도 딸로서 상황을 회피해야 하는 교연. 그런 교연이 할 수 있는 것은 효제를 위한 설득이었다. 효제는 그런 교연의 마음을 어렴풋이나마 이해하지만 거절한다. 그렇게 교연은 점차 효제를 걱정하게 되고, 그런 효제를 헐뜯는 은순에게 처음으로 반항을 하게 된다. 그런 교연의 모습을 보며 효제가 세뇌를 시킨다고 추측하는 은순. 그 추측은 제멋대로 확신이 된다. 은순은 더욱 효제의 섭외에 박차를 가한다. 직접 효제의 학교에 집을 찾아가 착한 척을 하며 구슬리는 은순. 하지만 겉과 속이 다른 은숨의 모습을 보며 점차 효제의 편에 서게 된 교연은 은숨이 어떤 마음으로 효제를 섭외하는지를 알게 되고, 효제를 찾아가 방송을 나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한다. 그러나 오히려 규현의 말을 듣고 방송 출연을 결심하는 효제. 은숨의 계획을 반대로 돌려 자신의 출연으로 은숨을 골탕 먹이기 위해. 어서 지금 이제 저 위기에서는 점점 그 은숨과 효제의 어떤 그런 갈등이 부각되면서, 이게 지금 나가냐 안 나가냐, 그 올해 16년 전에 했던 그 버라이어티 그 관찰 프로그램에 나가냐 또 안 나가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갈등으로 가고 있어요. 한편 효제의 그러한 본심을 모르고 그녀가 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규현은 효제에게 큰 실망을 한다. 방송은 남에게 드러나면 위험이 크고 아무리 진실되게 행동한다 한들 은숨의 편집은 효제를 나쁘게 만들기 뻔했기 때문이다. 의도가 이제 있으니까, 자기가 아니까. 근데 이런 과정에서 원래 그 규현이가 엄마에 대한 어떤 그 은숨에 대한 어떤 맹종심, 어떤 충성심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마음이 살짝 바뀌어가는 그런 것도. 그래야 효제와 일시적으로 멀어지는 규현. 효제는 그런 규현을 인지하면서도 방송을 병행하며 온세 예술제를 열심히 준비한다. 남에게 뽐내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위해 쓰고 싶은 것을 쓰자고 가르친다. 그리하여 교훈은 자신을 드러내는 시를 준비한다. 지금 보면은 효제는 두 가지의 축이 있는데, 지금 본인의 의도를 갖고 예전에 당했던 그 버라이어티 쇼에 지금 다시 출연하는 것과 온세 예술제를 통해서
온전한 시에 어떤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그 본인이 이 글이라는 건 본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변할 수 없는 거죠. 그거를 가르치고 그걸 세상에 드러내려고 하는 두 가지의 이제 위기에서는 이중적인 그런 가치관들이 보입니다. 절정. 다시 읽어줘. 작가가. 절정. 은수문. 은숨은 대본으로 짜여진 기준과 효제의 일상을 찍는다. 그러던 중 은숨은 효제에게 온세 예술제가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행사를 배경으로 방송을 찍기로 기획한다. 차마 자신의 시를 은숨 앞에서 보여줄 수 없어 예술제에 대해 얘기를 꺼내지 않았던 규현은 은숨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되자 시를 바꾸려 하고 효제는 그런 규현을 다독인다. 그렇게 온세 예술제의 날이 다가오게 되고 기중을 비롯한 교직원들, 학생들, 그리고 부모들 앞에서 시 낭독회를 하는 문예창작반 아이들. 그러나 효제의 작품으로 인해 예술제는 발칵 뒤집히게 된다. 기중의 실체를 고백하는 시였기 때문이었다. 결국 은숨은 급히 촬영을 중단하고 기중 또한 패닉이 된 상태로 예술제가 끝나게 된다. 이미 규현의 시로 분노가 차있던 은숨은 효제를 따로 불러 몰아세운다. 효제는 이러한 대화를 몰래 녹음하지만 뒤늦게 녹음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은숨은 규현을 무섭게 다그친다. 치부를 드러냈으니 애들이 널 멀리할 거라고. 이 모든 건 효제가 너와 나를 망치기 위한 세뇌였다고. 규현은 그런 은숨의 말에 질색을 하지만 내심 겁을 집어먹게 되는데 자신의 시로 인해 자신과 은숨에 대한 소문이 퍼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효제는 기중과 큰 다툼을 벌이게 된다. 교장의 권한으로 이제 강사 자리는 끝이라며 화를 내던 기중은 참지 못하고 손찌검까지 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도 상황을 회피하며 은근히 효제의 탓을 하는 진숙을 보며 효제는 다시 한번 자신의 편은 아무도 없음을 느낀다. 하지만 효제의 곁에는 규현이 있었고 규현은 자신의 예상과 달리 태도가 전혀 달라지지 않은 아이들을 보며 은숨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하여 규현은 예술제가 끝난 날 몰래 녹음했던 은숨과 효제의 대화를 인터넷에 퍼뜨리게 되고 그로 인해 방송과 은숨에 대한 실체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은숨은 규현이 했다는 사실은 모른 채 효제가 퍼뜨렸을 거라는 확신을 하게 되고 그나마 유일한 편이었던 기중을 찾아가 합심을 해보려 하지만 기중은 오히려 이 모든 걸 당신이 꾸민 게 맞지 않냐며 은숨을 완전히 몰아세우게 된다. 기중은 이렇게 해야 자신이 빠져나갈 구석이 생긴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 상태로 효제를 찾아간 은숨은 난동을 부리게 되는데 녹음을 하지 못했던 효제 또한 이 상황에 당황스러워하며 그녀와 맞부딪히게 된다. 그렇게 억지로 규현을 빼내온 은숨은 어떻게든 상황을 되돌려 보려 하지만 글을 올린 범인이 규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곤 완전히 무너진다. 결말. 그다음에 문희 씨 읽어주세요. 결말. 네. 사실 예전부터 딸보다 자기 자신이 중요했던 은숨은 프로그램을 어떻게든 살려보려 하지만 이미 날조된 프로그램임을 알게 된 시청자와 폭락하는 시청률로 인해 회생을 하지 못하게 되고 교연과의 관계도 더 이상 되돌릴 수 없게 된다. 한편 아빠와 딸이 아닌 교장과 강사라는 갑을 관계 입장에서 결과를 순순히 받아들여야 하는 효제는 아이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된다. 글을 배우며 효제를 좋아하게 된 문예창작반 아이들은 이미 이미지가 망가진 기중의 소문을 퍼뜨리고 교연은 그런 아이들을 보기만 할 뿐 대화에 참여하지는 않는다. 굳이 자신이 떠들지 않아도 소문은 제멋대로 퍼지고 다른 아이들처럼 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효제는 그런 교연을 불러 녹음에 대해 묻고 교연은 모든 걸 사실대로 털어놓는다. 더불어 효제가 떠나면 자신은 혼자 남게 된다고 고백하는 교연. 효제 또한 교연의 그런 심정을 잘 알기에 둘은 포옹으로 마지막 인사를 한다. 몇 달 후 2학기가 시작된과 동시에 방과 후 수업 또한 다시 시작되고 교연은 전보다는 풀이 죽은 얼굴로 문예창작 수업을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강사로 들어온 사람은 효제였다. 기중이 교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다시금 학교로 오게 된 그녀. 효제는 시간이 빈 몇 달간 아이들이 썼던 글들을 묶어 책으로 만든 것을 전달해주고 수업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 네, 좋아요. 지금 머릿속에서 한 편의 영화가 흐르나요? 우리 지금 우리 우선 물어볼게요. 이 합평이라는 거는 자기가 읽은 것을 내가 글 쓸 때도 마찬가지. 내가 쓴 거를 남에게 어떻게 소통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문해창작가 수업에서 또 디베이트 토론 수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작가가 쓴. 자, 먼저 윤석.
어, 그, 근데 그 모르포납이라는 그 시가 어떤 내용인지 일단 좀, 우선 첫 네, 번째는 우리 네. 윤서가 물어보는 건 모르포납이라는 시가 어떤 내용이네. 자, 작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일단 시는 그 극중 안에서 나오는 시나 글은 일단 그냥 다 제가 쓰는 걸로 할 거고요. 그래서 아직 쓰지는 않았는데 대충 뭔가 효재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듯한 뭔가 네, 그런 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르포납이라는 게 이 나비가 이렇게 날갯짓을 하면 그 나비의 날갯짓에 의해서 빛이 반사가 되는 것이 다르잖아, 보이는 게. 그래서 그 빛이 어떤 그 위치에서 보냐에 따라서 나비의 그 날갯짓에서 반사되는 빛의 나비의 색깔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이제 모르포납이라는 그런 어떤 현상이래. 그래서 그렇게 아, 지금 본인의 어떤 그 작가가 본인의 것을 나타내는 것을 그렇게 하나의 현상으로 뭘 했는데 그걸 시로 이제 응용을 했다는 거지. 또 계속 얘기해봐, 윤서. 보이는 것들. 일단 우선 이게 드라마인 거죠. 드라마야, 이거는. 소설이 아니고. 음, 확실히 그런 좀 기성품처럼 나오는 드라마랑 달리 음, 그 주제의식이 좀 강하다고 음, 느꼈습니다. 음. 어떤 면에서? 어, 예를 들어서 그 효재라는 인물이 음, 어, 주변의 상황에도 그 꿋꿋이 글을 통해서 자신의 그거를 좀 관철시키지 않습니까? 음, 어, 이걸 그냥 단순히 그냥 다른 그냥 기성 드라마처럼 그냥 주인공이 억척스러워서 그냥 끝까지 갔다 이런 식과는 좀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 또, 어떤 구조를, 우리가 사실은 소설을 전공하는 너한테 내가 이걸 부탁하는 얘기가, 이걸 보고 얘기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네, 소설도 결국은 이제 장편으로 가면 결국 그 안에 드라마 구조가 다 들어가 있거든? 뭐 네, 단편도 이제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번에 그 디즈니 엘칸토를 갖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그 뼈다귀를 만드는 걸 했는데 네. 지금 윤서가 볼 때 이 드라마의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구조는 어떤 것 같은지 한번 들어볼게. 어떤 것 같아? 우선 일단 그 옛날 과거에 이렇게 과거부터 그 나비 효과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음, 프로그램 통한가 그다음에 그 온수미라는 그 작가의 그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과거부터 예, 심겨진 음, 씨앗과 그다음에 또 기중이라는 아버지가 좀 굳센 아버지 때문에 음, 효재가 글을 쓰지 못한다는 그런 상황 같은 것들이 음, 처음 발단부부터 되게 신경 있었고 음, 근데 그것이 이제 전개가 되면서 음, 효재라는 사람이 글을 통해서 그걸 자신을 좀 표현하고 싶다는 그 상황과 그다음에 그 교현이라는 학생도 처음에는 이제 그 효재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 그렇게 좀 억압을 받다가 음, 효연과 교재가 이제 서로 교류를 하면서 그 감흥되고 진짜 점차 변하게 되면서 음, 효재처럼 그 있었던 문제 상황들을 좀 타파하는 식으로 이제 결정이 이제 다가가다가 이제 그 결국은 그 부모님의 억압들이 결국 해제되는 식으로 음,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지금 우리 윤서가 바라보는 우리 최윤 작가의 이 모르포납이라는 드라마는 갈등이 누구와 누구의 갈등으로 보이지? 우선 효재와 그 온순과 효재는 일단은 온순과 그 기준과의 갈등이 있고 음. 교현은 지금 엄마와의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은 결국은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인데 이게 보면은 나와 사회학의 갈등이 결국은 나와 사회학의 갈등이라서 이 드라마는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작가한테 이거는 성장 드라마긴 한데 이게 조금 더 장르를 타야지 이게 더 대중 쪽에 갈 수 있도록 그 얘기를 내가 이제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윤서한테 하나만 더 물어보면은 지금 요거서 어떤 마지막 결말 나는 장면이 다 네. 공개하고 너네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렇게 시로서 까고 책으로서 그다음 하나는 방송으로서 이제 까고 이런 게 보이는데 결말이 어떤 것 같아? 혹시 뭐 윤서가 생각하는 어떤 다른 결말에 또 좋은 부분들이 있으면 얘기 좀 해줄까? 우선 일단 그 효재라는 사람이 글을 통해서 글만큼은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진심을 통해서 아버지의 부조리를 폭로하는 거는 그건 괜찮다고 저는 생각했었고요.
근데 이전에도 그랬고 사실 제가 드라마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걸 잘 모르긴 하지만은 몰래 그 상황을 엿듣거나 몰래 그걸 녹음한다거나 사건의 깊이가 물론 잘 갖춰져 있는데 이걸 그냥 몰래 엿듣는 식이거나 뭐 그냥 몰래 녹음을 한다는 이런 방식이 다소 그냥 너무 쉽게 이 사건을 좀 해결하려는 식은 아닌가 싶어서 걱정하셨습니다. 효연 같은 효재 같은 경우는 이제 시를 통해서 한다는 건 정말 그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폭로했을 때 그때 그 카타르시스 그런 게 정말 좋았는데 근데 교연 같은 경우는 단지 이 상황을 그냥 녹음을 한다는 거는 진짜 저로서는 살짝 아쉬웠습니다. 아, 그 부분이 좀 아쉬웠다. 오케이. 너가 드라마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 없어. 그냥 이거는 이 합평 수업은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야. 자, 좋아. 잘 들었어. 고마워. 그 다음에 우리 문희 씨 이 드라마, 문희 씨는 전공이 드라마 창작인데 이 드라마 이제 우리 작가가 쓴 거 본인의 어떤 얘기들, 뭐 아무거나 좋으니까 본인의 생각이나 본인의 어떤 뭐 이거 느낀 점이나 또 이거는 좀 아쉬웠던 부분이나 이런 거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저는 그냥 읽으면서 잘 썼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외에 저는 다른 거는 드는 생각이 없어요. 왜? 이렇게 긴 얘기를 지금 우리가 거의 20분 넘게 지금 읽고 얘기하는데 든 생각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냥 그러면은 어떤 게 재밌었어? 어떤 게 잘 됐다고 생각하는지 그걸 한번 들어볼까요? 그냥 관계 설정을 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관계 설정을 그럼 자 조금 더 네. 디테일하게 관계 설정을 어떻게 잘한 것 같아요? 한번 얘기 좀 볼게요. 그 효재라는 친구가 있고 효재의 친구가 교연이 있고 교연의 엄마 은숨 그리고 효재의 그냥 아버지가 기중이고 그 아버지가 교사 선생님이고 하는 그 관계가 그냥 이 이야기를 만들어지는데 전개가 되는데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드라마는 얽히고 설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거 지금 장편이거든. 이 정도의 어떤 관계 설정은 이건 사실은 기본이가 우리가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 정도의 인물은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조금 더 들여다봐. 내가 안 보인다고 해서 이걸 자꾸 안 하면 발전이 없어요. 조금 더 들여다봐봐. 또 어떤 게 있을까? 쭉 들으면서 근데 기중 그 교장 선생님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궁금해요. 기중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궁금한데 작가 얘기해 주세요. 기중이 어떤 잘못했어요? 일단 기중은 옛날부터 일단 제멋대로 하는 게 좀 심했고요. 딸한테 폭언을 하는 것도 심했고, 이제 자기도 선생님이었고, 아내도 선생님인 설정이라서, 이제 자기의 입맛대로 뭐 교사라던가 그런 식으로 좀 크길 바랬는데, 이제 시인이 된다고 하니까 이제 또 그런 장래희망적인 부분에서 엄청 크게 부딪히면서 네, 이제 더 멀어지게 되는 그런 걸로 설정을 잡았습니다. 또 문희 씨 눈에 보이는 거 있으면 질문도 좋고 내가 나는 지금 이걸 보고 나서 머릿속에서 이미 한 편의 영화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났거든. 사실 이런 정도 지금 구성을 다 읽어보면 머릿속에서 한 편의 영화가 흘러야 돼요. 지금 보이는 게 또 없어요? 뭐 하나 더 있으면 하나 더 물어보는 것도 괜찮고 아무거나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문희 씨. 이것도 다 자기 공부니까. 이거 제 생각인데요. 그냥 그 교장 선생님이 조금 더 못된 행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캐릭터가 이제 이걸 써가면서 교장에 대한 캐릭터가 못된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막 그렇게 면전에서 막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은 막 이렇게 멸시하고 굉장히 그 내면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만나 살다 보면 이제 그런 캐릭터에 가까운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더 이상 뭐 눈에 보이거나 얘기하고 싶은 건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총평을 할게요. 우리 작가하고. 지금 우선은 발단 부분에서는 잘 들어왔는데 내가 궁금한 게 16년 만에 이걸 다시 만났잖아, 치현아. 네, 은수만 만났는데 이게 사람이 그렇다? 내가 아무리 저 사람 죽이고 싶고 정말 이게 정말 아주 저기 하고 싶어도 16년 만에 만났기 때문에 이게 쉽게 싸움이 되거나 너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 이러기가 힘들거든? 근데 네, 지금 보면은
수업을 가르치는 효제, 하지만 학교 설명회를 지금 이제 그 은숨은 학부모로 온 거고 효제는 선생님이 된 건데 네. 이렇게 왔는데 맞닥뜨려서 처음에 만났을 때부터 싸우는 거야? 그 부분이 좀 잘 그거 표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작가 생각은 어때? 그러니까 막 엄청 싸우는 게 아니라 응, 그냥 은숨이 그러니까 일단 효제는 애들이 안 그래도 막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였는데 응, 이제 은숨이 착한 척을 하면서 이제 응, 자기는 그냥 좋은 그걸로 다가가려 했는데 이제 효제도 처음에는 그냥 약간 무시하는 식으로 하다가 자꾸 이제 아는 척을 하니까 그냥 뭐 한두 마디 하고 그냥 가는 정도로 하는데 이제 그게 소문이 이렇게 둘이 막 엄청 싸웠다더라 이런 식으로 좀 퍼지는 걸로 설정을 잡았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한두 번 부딪혔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전개로 갔을 때, 전개로 가면은 이제 여기서 이야기가 조금씩 가는데, 지금 은숨이 아직도 그 규현이가 엄마에 대해서 이제 지금 맹신을 하고 있잖아. 어쨌든 마음속으로는 조금 뭐 이게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크면서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은숨이 나를 좀 이렇게 가스라이팅 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은 그게 이제 생각이 잘 나타난 건 아니고, 엄마를 돕기 위해서 효재한테 이제 접근을 하잖아. 네.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접근을 해서 어떻게 이제 효제하고 그 접근해서 뭘 이제 출연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건지 접근하는 그 과정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방송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그 규현이가? 어, 일단 제가 그 씬 리스트를 음, 쓰면서 음, 그냥 은숨이 대놓고 먼저 교현이한테 음, 그 방송 얘기를 하면서 음, 너가 그러니까 지금 딱 그 뭐라고 하지 중심축에 서 있는 게 음, 너다 음, 이러면서 음, 너가 좀 착하게 보여야지 음, 뭔가 효제도 마음을 돌리면서 방송 음, 섭외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조금 음, 은숨이 먼저 얘기하는 장면을 좀 집어 넣어야 될 것 같았고 그다음에 이제 규현이 처음에는 수업에 집중을 하지를 않다가 음, 이제 집중을 하는 척 하면서 좀 착하게 보이면서, 이제 수업이 끝나면 이제 방송 얘기를 이렇게 한두 번씩 넌지시 하는 음. 그런 걸로 일단 생각을, 네, 해뒀어요. 이따가 나하고 개별 수업할 때 그걸 메모를 해놔. 그 부분을 잘 풀어야 될 것 같아. 이게 지금 보면 약간 이제 뭐 아직 그 디벨로프가 아직 뭐 이제 뭐 하루 뭐 한두 번 된 거기 때문에 아직 그렇긴 한데 여기서 그것을 잘 그 전달하는 게 처음에 뭐 마음이 있는데 나하고 얘하고 지금 앙숙인데 얘가 어떻게 방송에 어떻게 출연해 주세요 이렇게 뭐 하는 마음을 전달하는데 그것이 결국 지금 친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잘 그게 전달이 되겠는가 이런 이제 리얼리티 부분들을 잘 따라가야 되고 그다음에 가장 내가 궁금했던 게 이 지금 규현이가 쓴 그 어떤 시야? 시? 교현이가 시도 써가고 동시도 어. 써가고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얘가 쓴 게 아빠 기중을 폭로하는 글이라며. 이 지금 규현이가 쓴 게. 아니요, 교현이는 이제 약간 엄마에 대해서, 음. 효재는 이제 아빠에 아빠에 대해서, 대해서. 네. 그러면은 규현이가 쓰는 게 시나 동시면 엄마 은숨을 어떻게 폭로해? 이 시라는 건 굉장히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건데 난 여기서 가장 궁금했던 게 아까 우리 그 윤서도 말했듯이 이거 그거 마지막에 글로서 폭로하고 진심이 글로서 담겨지는 거 참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도 거기에 참 좋은데 시로서는 어떻게 폭로할 수 있을까가 참 궁금하거든? 어떻게 생각해? 치윤이는? 일단 효재의 시가 좀 제 관건일 것 같은데, 음, 어, 좀 뭔가 서정적이라기보다 조금 섬뜩하다고 해야 되나? 뭔가 좀, 어,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시를 갖고 폭로한다는 거는 리얼리티적으로 맞지가 않아. 시는 추상적이야.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수는 있지. 내가 소설을 하나 썼는데 그 소설에서 내가 어떤 내 은밀한 상상을 한 거야. 뭐 여기에서 뭐 누구를 죽였으면 좋겠고 죽였을 때 피가 나면 이렇게 내가 어떤 나만의 어떤 일기장 같은 그런 소설에서 내가 은밀한 상상을 한 건데 그것이 공개가 됐단 말이야. 그런데 실제로 이건 진짜 아주 그냥 뭐 아주 드라마적인 얘기인데 실제로
내가 생각했던 애가 옥상에서 떨어져 죽었어, 그날. 근데 나는 그냥 이거 상상만 한 거. 걔를 정말 내가 뭐 어떻게 한 게 아니라 내가 걔가 싫어서 뭐 X는 어떻게 뭐 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있는데 경찰 조서가 들어왔네? 그날따라 걔가 진짜 옥상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걔는 뭐 우울증으로 죽은 것 같아. 근데 경찰이 이제 다 조사를 하면서 내 일기장이 발견이 된 거야.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 며칠 며칠 날 X를 어떻게 죽였으면 좋겠고 뭐 내가 얘한테 이렇게 나는 그냥 상상만 한 건데 경찰이 그걸 갖고 간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어떤 현실이 아닌 비현실 속의 일이 현실적인 걸로 이렇게 지금 떠오르면서 나한테 뭐 이렇게는 될 수가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티에나? 네. 근데 지금 이게 시를 갖고 이렇게 누구를 폭로한다거나 이런 거는 약간 이거는 현실에서 맞지 않으니까 이따 나하고 개별 수업할 때 이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 네. 그래서 이렇게 왔다. 지금 보면 오케이. 내가 오늘 일부러 이렇게 개별 수업 하기 전에 합평 수업한 이유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윤서가 보는 관점에서 글로서 이렇게 누구를 폭로하고 글로서 세상을 이기는 건 참 좋다. 나도 동감. 근데 이제 드라마를 갖고 그 지금 16년 전에 했던 그 우리가 그 예능 드라마, 관찰 드라마를 갖고 거기에 이제 내가 궁금한 게 거기에 빨려 들어가 이 효재가. 그래서 출연을 하기로 한 거야, 이번에. 저번에 나하고 이제 그거 갖고 이제 고치자 말자 그렇게 나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걸 출연을 하기로 이제 마음 먹은 거야, 효재가.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 편집, 악의적인 편집, 악마적인 편집 또 그런 게 들어갈 텐데 이걸 어떻게 그러면은 거기서 그 출연하면서 효재가 이기기로 어떻게 이거를 이 장벽을 이겨나갈 수 있게 장치를 했어, 작가는? 그 방송 안에서요? 이제 촬영하고 뭐 이럴 때 어, 그게 여기서 중요할 것 같아. 그냥 일단 속으로는 은숨이 다 편집을 할 거라는 거는 당연히 알고 있지만,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뭐 예를 들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약간 쉬는, 약간 그런 때, 음. 아빠랑 사이가 안 좋은 모습을 그냥 제작진들한테 대놓고 보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어렸을 때도 그렇게 발버둥을 쳤잖아. 사람들이 보면 보통 애가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애 말을 믿을 수 있는데 이 기존에 우리의 이 카테고리 안에 갇힌 이 세상은 힘없고 어리고 이런 약자 편이 아니라 권위적이고 이런 사람들끼리 다 이렇게 짜고 치는 그런 판이기 때문에 이제는 효재가 뭔가 컸기 때문에 확실한 뭔가의 해결책을 갖고 그 방송에 다시 촬영에 임해야 돼. 그 어떤 그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이 장치마저도 어떤 글, 그러니까 이게 방송이지만 거기서 효재가 자기의 것을 확실하게 나중에 폭로하고 드러낼 수 있는 것도 여기서 결국은 글인데 이 글이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이 글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 내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끄끄적인 게 세상에 폭로가 돼서 그런 합당한 일이 같이 벌어지면 이게 하나의 증거가 될 수도 있고 이 글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 그래서 이따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공개를 못하지. 왜냐하면 이건 너의 아이디어 싸움이니까 이건 내가 이제 너하고 따로 1대1로 하면서 그렇게 같이 치워나가도록 하자. 자, 5분 있다가 윤서 거 갖고, 윤서 나한테 숙제 냈지? 네, 카톡으로 윤서 거 갖고 보냈습니다. 할 테니까 5분 있다 다시 들어오기 바라요. 우선 다 5분 쉬었다가 만납시다.